어떻게 이용되었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칼을 들이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죠. 박근혜 정권입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박근혜 청와대 구치소로 옮긴 듯 장차관 참모급 30여 명 재판 중. 아무리 구치소에서 국무회의를 하게 만듭니까? 청와대 실장급 3명, 수석급 8명 중에 5명이 구속되고 8명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체수석, 정무수석 4명 몽땅, 민정수석, 교문수석, 경제수석. 이 사건이 양민 학살 사건입니까? 쿠데타 사건입니까? 내란음모 사건입니까? 지금까지 수사돼 가지고 기소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정점에 있어서 지시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대해서 항명하지 않으면 범죄입니까? 항명한 것은 의인을 찾는 거예요. 검찰권이라는 게 의인 찾는 게 검찰권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검찰입니까?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구치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내각 한번 봅시다. 경제부총리, 문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죄명이 특활비 상납금만 6명입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방조입니다. 자, 상납 받은 사람이 지금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대장이 잘못해서 이거는 대장이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 이 정권은요, 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실장, 행정관, 장관, 차관 몽창 쓸게 그걸 구속을 시킵니까? 이게 정의로운 검찰입니까? 잔인한 정치적 보복입니까? 조선시대 옥사라도 이렇게는 옥사를 안 합니다. 잔인하다 못해 소름이 끼칩니다.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증오를 지금 문재인 정권과 그의 검찰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한번 봅시다. 비서실장, 수석급 10명, 비서관 10명, 행정관, 경호처, 운전기사, 도우미 아줌마 100여 명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했습니다. 총장님,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가족들, 부인, 아들, 사위, 조카, 형, 처남댁, 처남댁은 10번 소환했다 그럽니다. 일가를 몰살시키라는 겁니까? 아니, 총장님, 아무리 그렇지만 가족들을 이렇게 못 살게 보면 사람 살 수 있겠어요? 수사를 해도 최소한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까? 그리고 피의사실 유포. 피의사실 공포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 한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꼴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몰창스럽게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피의사실 유포하고 소환조사하고 이 버틸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공권력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 정부 관련해서 국정농단으로 이제 통칭되는 사건들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사법 처리된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절 동안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고,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법률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임무가 저희들이 있었기 제가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 듣기가 민망한데요. 그렇다고 대통령의 가족까지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소환조사하고,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요. 했다고 칩시다.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 주변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인 핸드백, 아들, 조카, 형, 처남댁, 운전기사, 도우미 아줌마, 어떻게 한 가족을 이렇게 몰아갑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이게 정의의 칼입니까? 증오의 칼입니까? 저는요, 수사도 적폐청산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하면요, 부메랑 돼서 돌아올 겁니다. 돌려보세요. 국정원장 30대, 31대, 32대, 33대. 대한민국 국정원장 이렇게 싸그리 잡아놓어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이거 다 특활비 아닙니까? 대통령이 받아 쓴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참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감정 자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의의 칼인지, 이게 그 한편에서 느끼는 증오심과 복수심과 이런 게요, 세상 변하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적어도 사회통합과 아량과 포용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그분들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량과 포용의 수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병기 국정원장 새벽 3시에 긴급 체포했다면서요. 70대 노인입니다. 그때 받았을 이병기 원장의, 전 원장의 충격.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70대 노인을 새벽 3시에 긴급 체포합니까? 아니, 이분이 도망갈 사람입니까?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칼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병기 전 원장님의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몰아세웠으면? 얼마나 몰아세웠으면? 사실 그 전 그냥 최소한요, 이게 내란이나 살인이나 이렇게 주변 가족들하고 그 부하들하고 이렇게 몽창스럽게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고 잡아놓고, 이게 옳은 일 아닙니다. 네, 장재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님.